안티에이징, 그리고 또 요즘에 더 나아가서 이제 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잠재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 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의료기기 산업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똑똑한 투자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똑똑의 저는 박민영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신한자산운용 솔 ETF 청기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팀장님과 저희가 이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 ETF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이 ETF 알아보기 이전에 최근에 이 솔에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계속 이렇게 소부장 ETF를 좀 시리즈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소부장이라는 게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국내 섹터 또는 국내 테마를 투자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에 나와 있는 ETF들 상품들 중에서는 지수가 산출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이러한 상품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현재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착안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국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번에 의료기기, 자동차를 소부장이라는 전략과 결합을 해서 시리즈화해서 이제 특화된 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뤄보는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 ETF 의료기기 쪽 소부장 ETF를 내게 된 배경이랑 또 이 ETF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의료기기 소부장 ETF를 이번에 차기, 그러니까 소부장 시리즈의 차기 상품으로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상의 변화 중에서 평균 수명이 좀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안티에이징, 그리고 또 요즘에 더 나아가서 이제 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좋은 기업보다는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개별 종목들의 실적 변동성이 컸고 그게 또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의료기기에 집중하되 그리고 실적이 있는 또 의료기기 관련 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제일 어찌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신약이라던가 임상이라던가 이게 다 너무 어려운데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안에서 보더라도 제약이나 생명과학 그리고 말씀드린 의료기기 이렇게 산업별로 보게 되면 실제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좀 안정적이고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들 그리고 또 종목들과의 좀 차별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막 루트로닉 올해 상승률 90%, 막 클래시스 100%, 파마리서치는 더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막상 의료기기 하면 이 미용 의료기기만 딱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각 분야가 좀 달리 있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말씀하셨던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피부 미용 기기 그리고 임플란트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 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세 분야의 주요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미용 기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보툴리늄 톡신, 필러 그리고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분야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트렌드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미용 분야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뷰티 케어, 예를 들면 메이크업이나 이제 네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성형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중간적인 영역이 이제 미용 시술의 영역이에요.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용 성형 시장에서 이러한 비수술적 시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60%에 육박한다. 우리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AI 반도체도 그렇고 초반에 이런 산업의 성장성을 얘기할 때 침투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기기들을 얘기할 때 그 침투율이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 10%가 채 안 되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잠재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톡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툴리늄 톡신이나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의 침투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이 시장도 점점 양쪽으로는 커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머리 관리할 때 미용실을 주기적으로 찾는 것처럼 이런 피부 미용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점점 저변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킬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재시술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번만 맞은 맞은 사람은 사람은 없다. 없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 소득 수준이 많이 안 올라온 뭐 국가들까지 나중에 이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침투력이나 뭐 이렇게 잠재성이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K-뷰티라고 하면 보통 화장품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K-뷰티가 기존의 화장품에서 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원정을 많이 오신다고. 아, 요즘에 그러던데요. 한국인 의사분들이 다 세계인의 아버지다. 그러니까요. 의료 관광을 정말 많이 와서 우리나라 그 의사분들이 되게 기술력이나 이런 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원정 관광을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압구정에 사람 진짜 많던데. 요즘엔 정말 예약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피부 미용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덴탈 혹은 치과 기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임플란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임플란트도 앞에 좀 K자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K덴탈. K덴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좀 기술적인 노하우, 장기간 노하우를 쌓으면서 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 또는 이제 시술률을 이제 식립률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식립률을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나라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변이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트리거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건강보험의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좀 저변이 확대가 될 수 있었다. 접근성이 좋아졌죠.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만큼의 이제 기술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또 해외 진출에 대한 가속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7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을 봤을 때 향후의 성장성, 이제 해외 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VBP 제도라고 해서 중앙 정부 주도의 의료 소모품을 좀 중앙 집중식 구매를 해서 공급의 안정화라든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와 비견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적용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좀 더 중국 시장 내에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향후 성장성의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VBP 얘기가 나왔을 때 가격을 그러면 중국 정부가 싸게 사가지고 우리 업체들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정작 이 P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Q가 엄청 커질 수 있다. 판매가 막 그러면서 또 주가가 약간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그 임플란트 쪽도 생각해보면 독일 업체들이 또 워낙 잘 치고 나갔던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그들보다 저희가 어떤 점이 더 좋아요? 가격?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피부 미용 기기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가격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또 뒷받침해주면서 중국 같은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점유율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기기 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과기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웰 에이징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후에 향후에 또 추가적인 성장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우리의 구강 구조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진료에 최적화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성장성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통해서 이제 비포 애프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이러한 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러한 측면이 좀 이 기술의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형 분야로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성형 분야의 접목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생각이 그렇죠. 좀 라면이 나네요. 생각나죠. 요즘에 치과도 이제 약간 미용 측면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과 후를 명확하게 이제 또 디지털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의료와 미용 분야를 좀 겸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다른 바이오 헬스케어 ETF랑 요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로 두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ETF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의료기기 산업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외에 그런 제약이나 생명과학 같은 CMO와 같은 전반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나고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직전 1년간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는 게 또 기존의 또 의료기기 ETF들과의 또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기기 소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소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산업인데 의료기기는 사실 장비가 완성품이잖아요. 근데 왜 뒤에 소부장이 붙지? 라고 이제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기 소부장은 사람이라는 완성품을 사람이라는 완성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산업이다. 저희가 좀 컨셉을 좀 정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하나의 또 소부장 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 의료기기 소부장 ETF의 초기 반응은 어떤지. 일단은 뭐 저희 ETF가 상장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외에 자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관심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이나 관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성과적인 측면은 아직 저희가 상장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성과적인 측면은 개별 기업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상장하고 나서는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추후로는 개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저희 ETF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추종하는 기초 지수는 무엇인지랑 그게 코스피 대비 어느 정도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거는 좀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ETF는 기초 지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의료기기 소부장 지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러한 종목이라든지 기초적인 지수를 저희가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수의 과거 성과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과거 성과기는 하지만 코스피 그리고 헬스케어 또 바이오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모습을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구성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딱 생각나는 몇 기업들은 있잖아요. 딱 떠오르시는 게 좀 있죠? 슈링크 그 클래시스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리쥬란, 파마리서치 맞아요. 요런 거. 요게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좋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건데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나요? 맞아요. 피부 미용 쪽에서 보게 되면 파마리서치, 말씀하신 그 클래시스, 또 포텐자로 또 유명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톡신과 이제 필러 관련 기업으로는 메디톡스. 네, 맞아요. 메디톡스 들어가 있고 휴젤, 그 메디톡스와 또 이슈가 있었던 대웅제약 이렇게 또 세 개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 치과기기 관련 기업으로 이제 레이나, 뷰웍스나 바텍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영역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종목은 이제 개인 체성분을 분석하는 딱 이렇게 하면 또 떠오르시잖아요. 인바디요? 그렇죠. 인바디가 또 주요 종목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의료기기 산업 내에서 분야별로 주요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실적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웰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다 묶어놓은 맞아요. 느낌이긴 하네요. 이렇게 의료기기 소부장 ETF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투자는 언제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의료기기 소부장 ETF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또 저희 소부장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의 디테일을 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ETF를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 판단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개별 종목의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또 의료기기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 분산 투자라는 ETF 본연의 좀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은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종목의 선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ETF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투자의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점 정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 미용 의료기기, 덴탈, 뭐 혹은 인바디 같은 체성분 쪽 이런 다 전부 다 약간 수출 모멘텀이 큰 섹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의료기기 산업에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 또는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남아나 남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 지역까지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할 때마다 뭐 좀 소모
제품들을 갈아 끼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또 좋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또 피부 미용 기기 산업에 가장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일단 깔아놓으면, 그러니까 플랫폼화 시켜놓으면 이 소모품이 반복 구매율,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성장 가능성이 높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미용 기기가 있으면 이게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 경쟁력이 나쁘지 않은데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일단은 깔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일단 깔아놓으면 말씀 주셨던 이제 카트리지와 같은 이제 소모품의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마진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게는 20%에서 50%까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조업만 보게 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10%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마진 비즈니스다. 우리가 장비 가격이 경쟁력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 시장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쪽으로 좀 선구적이잖아요. 근데 인모도 이런 쪽을 선택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께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관심을 두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제품들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병원을 가게 되면 국내 거 맞으실래요? 해외 거 맞으실래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30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이면 그냥 10만 원으로 3번을 가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뷰티 쪽에 이렇게 최근 들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살짝 진심인 것 같기도 하신다. 네, 열심히 지금 들었습니다. 이솔 의료기기 소부장 ETF가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좀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